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네, 오늘 계속 계속되는 트럼프 시대 이야기. 이야기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군함은 어떻게 될 거냐 좀 네. 배웠고요. 뭐 북한이랑은 어떻게 될 트럼프 시대의 거냐. 북한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시간에는 트럼프 중동은 시대 어떻게 될 중동은 어떻게 될 이것도 거냐. 중요하지. 중동. 네, 또 중동 전문가라면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합니다. 종결자. 중동 이슈의 종결자. 네. 유튜브 채널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그렇지. 뭐 네, 이거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종결자 설광입니다. 오늘 종결시켜 주십시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공포와 그냥 뭐 충격과 두려움과 아니 왜요? 트럼프가 제가 미리 학습한 바로는 네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그 총리하고 엄청 친하다. 네. 네타냐후하고 매우 친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좋다. 좋아한다. 중동은 이란 뭐 등등은 싫어한다. 싫어하겠죠, 당연히. 화면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호텔에 예. 이거 붙었잖아요. Congratulations, Trump. Make Israel great. 이야. 우리 한국도 이런 거 붙이기 쉽지 않은데요. 네. 이야, 세상에. 이스라엘 저 어디에 붙은 겁니까? 예루살렘이 프리마 호텔이라는 호텔 전면에다가 예. 아예 뭐 트럼프 당선 축하 플래카드를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저건 투표 끝나기 전에 이미 제작해 놓고 기다리다가 그렇죠. 트럼프 안 되면 그냥 이 돈 버린 걸로 그렇죠. 치자 뭐 했다는 거죠. 이야. 근데 뭐 거의 된다고 믿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한 거의 60에서 70%가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트럼프 지지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왜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지지해요? 그러니까요.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바이든 해리스 후보가 워낙 또 캠페인 기간 중에 나타냐후 비판 많이 하고 가자지구 이렇게 사람 많이 죽여서 되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워낙 트럼프 일기 때 나타냐후 총리랑 워낙 친했잖아요. 케미가 장난이 아니었죠. 나타냐후가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줬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상징성이 크죠. 왜냐하면 모든 대부분의 공간들이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1967년 전쟁에서 요르단으로부터 뺏어서 예. 안 돌려주고 점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예루살렘은 인정할 수 있어. 네 국가로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어. 동예루살렘을 돌려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수도이지만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다 텔아비브에 있죠. 우리 한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지금까지 원래 대사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대사관 이전하는 법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안 옮겨도 되도록 했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전격적으로 옮겨버린 거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해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이스라엘적이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골란 고원도 원래 시리아에서 뺏은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법적으로 골란 고원을 자기 땅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걸 미국이 인정 안 했거든요. 트럼프 가서 인정해 줬잖아요. 트럼프는 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왜 해줄까요? 다른 나라에 진짜 관심 없다는 트럼프가. 트럼프는 이스라엘 좋아하고 트럼프 사위가 또 누굽니까? 사위 쿠슈너. 제레드 쿠시너 유대인이잖아요. 그래도 그건 사위지 뭐 사위. 그래 장인은 사위가 이쁠 리가 없어. 사위라서 그래. 뭐 있구나 그 정도는 있겠지만. 제레드 쿠시너가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사실 모든 외교 정책을 거의 다 이 사람이 거의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2020년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걸프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거 누가 해냈어? 이거 그걸 사위가 한 거예요? 쿠시너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이스라엘 국민들이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향수, 노스텔지아가 있죠.
확실히 우리를 밀어주는 미국 대통령. 얘는 뭐 확실하다는 친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네, 나타냐후하고도 워낙 진짜 케미가 좋았고 그럼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이스라엘에서는 과반 이상으로 높아요? 네타냐후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죠. 헤즈볼라하고 전쟁하면서 잘 싸웠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지금 지지도가 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여전히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안 끝내니까 예. 그다음에 인질이 101명이나 잡혀 있는데 인질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 없고 계속해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고 거기다 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최근에 나온 얘기는 가자지구 북부에 지금 구급파들이 거기에 정착촌을 짓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 재정착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 의사도 약간 내비치는 것 같아요. 가자지구 북쪽에 아예 거기다가 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거기에 재정착을 하려는 그런 의사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최근에 느낌상 그런 느낌으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것은 국민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정착하겠다. 그렇죠. 요르단강서 안에 정착촌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원래 가자지구도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2005년까지. 2005년까지 있다가 아리엘 샤론 총리가 2005년에 정격적으로 가자지구에서 전부 다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2005년 그 철수 이후로부터 정착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거기를 정착하겠다는 지금 구급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나타냐후 총리는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은데 현 상황으로서는 지금 군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지금 수도 시설도 만들고 숙식도 만들고 핸드폰 안테나도 세우고 계속해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자지구 북부에.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징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자기가 기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바이든 정부 때도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이런저런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많이 해줬죠. 그리고 바이든도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해. 네, 이렇게 네. 표명했었고. 네.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나는 돈 쓰는 건 진짜 싫어해. 난 친하긴 친한데 네. 난 돈 쓰는 게 싫어.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가 바이든처럼 그렇게 막 퍼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돈 내고 네타냐후 쓰라고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돈 내고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일단 뭐 돈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외교적인 지지나 어떤 다른 것들은 사실 트럼프가 나타냐후한테 적극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전쟁 기간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려고 하니까 바이든은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예. 트럼프는 왜 안 되냐? 지금 왜안 기회다.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다음에 가자지구 전쟁, 헤즈볼라 전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해서 전쟁을 끝내라. 예. 내가 1월 20일 날 들어가니까 1월 20일까지만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전쟁을 끝내주면 나는 땡큐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최대한 있죠. 공격해서 하여튼 끝내. 그렇죠. 뭐 이런 의미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스라엘을 뭐 제어하거나 뭐 그런 지금 아직 그런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가. 예. 자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그렇다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좋은 면만 이스라엘 측의 좋은 면만 얘기를 했지만 예. 마냥 그럼 트럼프가 나타냐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지 않을 거고 트럼프 역시도 캠페인 기간 중에 전쟁을 끝내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쓸모없는 전쟁 이거 계속해서 근데 네타냐후도 전쟁은 끝내고 싶잖아요. 아니죠. 나타냐후는 안 끝내고 싶죠. 아니 그러니까 아예 끝장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타냐후는 전쟁을 안 끝내고 싶어 하고 끝장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전쟁이 계속되길 가자지구는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헤즈볼라는 끝내고 싶어 해요. 달라요.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안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지금 미국이 다시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휴전 중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끝내고 싶어 해요. 본인의 조건만 맞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끝낼 수도 지금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전혀 예. 없었는데 반면 가자지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가자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정착민을 들어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가자지구에 주둔을 하면서 하마스가 계속 재조직되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의 구상과 나타냐후의 구상이 맞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 트럼프는 1월 20일까지 아니면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도 조만간에 전쟁을 이른 시일 내에 끝내고 싶은데 나타냐후는 계속해서 그러면 가자지구는 나는 더 끌고 가야 되겠다 했을 때 트럼프와 이제 나타냐후 총리가 충돌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당선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은 그냥 해볼 만큼 충분히 공격해. 하여튼 전쟁이 끝날 가능성, 그러니까 헤즈볼라와의 전쟁 끝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오히려 현재로서는 가자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원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오래 해서 끝장내려고 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이미 헤즈볼라를 망가뜨릴 만큼 많이 망가뜨렸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제어해버렸. 예, 물론 더 하고 싶지만 더 한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더 공격하려면 레바논 민간인 피해가 또 워낙 또 많이 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거를 너무나 이스라엘 또 비난할 것이고 그만하면 충분히 그만하면 이 정도면 합의로 갈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예. 만약 여기서 본인 이스라엘이 원하는 리타니강 남부 이쪽으로 헤즈볼라가 즉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약속해주고 예.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내려오지 않도록 다국적군이나 유엔 평화 유지군이 적극적으로 헤즈볼라를 방어해 준다면 휴전할 용의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이스라엘이 추가한 조건은 만약에 그걸 어길 시 다국적군이 못하거나 유엔 평화 유지군이 헤즈볼라를 막지 못한다면 그리고 헤즈볼라가 남부 지방에서 그렇게 군사적 활동을 하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들어가서 군사적 수단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예. 이게 이스라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장해주면 우리는 하겠다는 거죠. 아 거의 그냥 뭐 네. 쓸어버리는. 그렇죠. 반 이스라엘이 원하는 쓸어버렸네. 조건은 남부 지방에 하여튼 헤즈볼라가 들어오기만 해라. 그럼 우리는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보장해주면 우리는 휴전할게. 이거예요 지금. 네. 야. 휴전이 아니라 사실상 끝장내고 끝장을 아니, 내겠다는 거네. 이스라엘로서는 그렇게 안전을 담보하고 끝낼 수 있지. 그렇지 그래요. 않으면 우리는 그렇죠. 못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자꾸 헷갈리는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자도 마찬가지고 네. 밖에서 보면 불쌍한 분들 많이 사망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이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럼 나쁜 놈들을 막고 괴멸시켜야 우리 국민들,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거니까 네. 네타냐후가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지할 것도 같은데 네. 또 반대로 보면 그 계속 전해지는 소식은 왜 너의 집권 연장을 위해서 전쟁을 하냐, 왜 네. 휴전을 안 하냐, 네. 왜 인질부터 데려와야지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휴전하고 인질 데려오고 그냥 빨리 끝내고 옛날로 돌아가자예요. 아니면 네타냐후 잘했어. 주변에 싹 좀 정리를 해. 밀어. 그러니까 사안별로 쪽이에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안별로. 사안별로. 네, 왜냐면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자 지구는 1년을 전쟁을 했잖아요. 예. 헤즈볼라는 1년 했지만 1년 정도 뭐 저강도 전쟁만 하다가 이제 9월 달부터 전면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보면 가자 지구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네. 없어요. 네. 빨리 끝내자. 예. 인질 데려오고. 인질 데려가고 아. 그냥 끝내도 되는 수준이에요. 이겼다. 네. 근데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예, 우파들이 계속 정착촌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전쟁을 끝내면 우리 연정을 탈퇴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못 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예. 실상은 연정 유지를 위해서 가자지구 전쟁을 끌고 있고 헤즈볼라 전쟁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지를 해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북부를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으니까 예. 헤즈볼라는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손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나타냐후 총리로서 이 시점에서 이 정도에서 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네타냐후에 대한 여론이 좋겠군요.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 여론은 좋으나 지금 나타냐후는 여러 가지 또 총리실 내에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스캔들이 엄청 터졌어요. 지금 일단 추가로 또 터진 게 예, 있어요? 추가로 또 터졌어요. 추가로 터진 게 일단 국방부 장관을 잘랐어요. 전쟁 중에 말을 안 들었다. 말을 안 들었다. 내 말을 안 들었다. 내 네, 말을. 그렇죠. 근데 전쟁이 안 끝난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을 잘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된다는 그 거죠. 국방부 장관이 가자를 또 왜 이렇게 자꾸 하냐, 전쟁을 왜 이렇게 자꾸 질질 그렇죠. 끄냐고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인지석방부터 먼저 해야 되지. 가자 지구 전쟁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까? 예. 계속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죠. 그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는 날 바로 잘랐어요. 아, 선거하는. 예, 트럼프가 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그리고 새로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쉽게 말해서 저 같은 육방인 거죠. 예. 군대를 전혀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에 대해서 거의 뭐 전력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혔어요.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전쟁에 대해서 미온적이던 국방부 장관 잘랐다는 뜻은 네. 네타냐후는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한번 밀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상당히 뭐 머리 좋아지는 약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되게 스마트해지셨네요. 제일 요즘 원래 그렇습니다. 스마트하셨지만,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많이 얘기는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본인이 국방장관도 대신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국방장관 앉혀놓고 어차피 총리가 다 결정하잖아요. 예. 내가 다 결정하겠다. 너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 지금 이거예요. 워낙 국방부 장관이 아까 요압 갈란트라는 국방부 장관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잘라버리고요. 전혀 지금 상관없는 외무부 장관하는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시켰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총리실 내부에서 그 하마스나 야흐야 시날에 대한 그 비밀 극비 문서를 예. 누가 훔쳐갖고 독일에 있는 빌트라는 그 언론사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찾았어요. 그 누군지. 예. 근데 나타나 총리실에 어떤 군 대변인 같은 젊은 군인인데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 경찰과 이스라엘 내부 정보부에서 야 이거는 어떻게 빌트지가 이스라엘 국비 문서를 받아서 보도가 나갔냐 조사를 해보니까 총리실 내부에서 누가 이걸 빼가서 쓰는 거예요? 외신에다 준 거예요. 예. 근데 국내 신문을 주면 안 되죠. 왜? 국내 신문을 주면 센서십에 걸리니까 보도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외신에다 준 거예요. 그럼 왜 줬냐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거기다가 지금 총리실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회의록 있죠. 전쟁 기간 중에는 회의록 작성하잖아요. 예. 그걸 고치라 그랬어요. 고쳤어요. 바꿨어요, 뭐를. 어. 불리한 내용을 바꿨어요. 역사를 예, 역사를 바꾸는 바꾸는 회의록 전쟁 기간 중에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불리한 나중에 문제될 게 있으니까 그걸 바꾼 거예요. 그걸 누가 바꿨냐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두세 개가 지금 터졌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의심하는 것은 나타냐후 총리가 외신 즉 독일의 빌트지에다가 중요한 급비 문서를 준 거는 인질 석방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아니라 하마스에게 하마스가 더 지금 훨씬 나보다 강경한 태도 하마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급비 문서를 돌려서 하마스가 마치 절대 협상 거부한다. 야흐야 시나라가 협상 절대 안 한다. 이런 여론을 국제 여론을 만들어서 아예 국내 언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작전을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고도의 언론 플레이. 네, 고도의 언론 플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총리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정황 증거로 봐서는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자기가 인질 석방을 안 하고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해외 언론에다가 급비 문서를 유출시키거나 아니면 회의록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현재로 제가 느낀 상황 그리고 몇 이스라엘 언론에서 느끼는 상황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자지구 전쟁의 가자지구 전쟁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아까 잘린 요압 갈란트 국방장관 있죠. 예. 잘리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가자지구 이미 수개월 전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이다. 수개월 전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이다. 그리고 뭐 처음에 문제됐던 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국경에 있는 그 찌르 필라델피 회랑 예.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군이 주둔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타냐후 총리가 외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협상이 안 됐잖아요. 예. 하마스랑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그거는 네, 그건 오로지 협상을 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한 나타냐후의 트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장관 잘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잘린 국방장관이라. 근데 이거는 이미 저는 몇 달 전부터 수달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 전쟁을 끌고 있다. 이거는 뭐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우기 힘든 그런 게 그 선거 미국 대선 중에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하고 공격도 세게 이제 전쟁하고 네. 오히려 공세적이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트럼프한테 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가 좀 곤란하게 만들려고 더 그랬다. 이런 해석도 뭐 있었는데 근데 그건 말 됩니까? 아시다시피 중동 정세가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경제 이분도 보십시오. 경제 아니면 이민자들 예. 그 문제 아니면 사실상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차이를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컸다. 역시 경제 문제 아니면 이민자들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미국 국익이 우선하는 게 뭐냐, 어떤 정책을 하느냐 이게 중요했겠지만 물론 중동 지역 정세도 중요했겠지만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당선이라는 게 최소한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는 더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지금 예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포의 시대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 2.0 시대 중동 제가 몇 가지 이제 적어놨습니다. 네. 마지막 임기 4년. 두려울 게 없다? 네, 저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잖아요. 네. 들을 게 없죠 이제. 네? 이제 한 번 더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두렵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여론을 의식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그러는데. 항상 마지막이라. 그래서 항상 대통령의 탈당 요구 네. 여당이 나와서 너랑 같이 선거 못하겠다.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상당히 두렵고 그다음에 나타냐후와 캠이 다시 보여줄 수 있냐 일기 때 캠이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트럼프가 호락호락하게 나타냐후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을 거예요. 네.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이란과 핵 협정 다시 체결할 수 있나?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이란과의 핵 협상은 최대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계속해서 외교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서 자기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싶어요. 미국이? 예. 아니 근데 미국이 그 이미 오바마 때 잘 가고 있던 거 다 뒤집은 거잖아요. 다시 제재해. 그렇죠. 그런 그래서 지금 건데 이게 완전 틀어진 거죠.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죠. 예.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성격상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하겠죠. 왜 안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내가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싶다. 캠페인 기간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어프로치로 갈 거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핵 협상이 잘 될까? 예. 지금 이란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중동 국가 중에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국가 중에 가장 절실하게 반대했던 국가가 누구겠습니까? 이란이거든요. 네. 왜 그렇게 싫어했겠습니까? 이런 정말 싫죠. 이란하고 두 개의 악연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핵 합의 탈퇴. 예. 그 당시에 이란은 하나도 안 어기고 핵 합의를 정말 잘 준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의 실수예요. 이란 뒤통수 맞았죠. 두 번째, 2020년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바그다드 공항에서 예. 드론 날려서 폭사. 폭사시켰잖아요. 그게 트럼프 때군요.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아니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와 정말 싫어하겠네 이런. 이란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네요. 이란에 대해서는. 아니죠. 이란은 뭐 해리스랑 잘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인 거죠 지금.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생각은 그냥 이란은 싸움의 대상이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교적 압박 들어가는 거죠. 달래서 핵을 없애거나 뭐 스탠드 스틸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왜 이렇게 이란을 싫어할까요? 트럼프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물론 트럼프도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뭐 협상을 통해서 뭘 한다거나 뭘 끌어내게 나는 뭐 푸틴하고도 친해. 난 뭐 김정은하고도 친해. 뭐 다 친하잖아요. 네. 친하다고 본인 주장하잖아요. 근데 알리 하미네이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왜 이란하고 왜 그럴까요? 트럼프 스타일이 일단은 때리고 뭘 협상을 시작하는 게 어.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때리고 협상 시작한 게 김정은하고만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는 저는 나타냐후 영향이 크다고 봐요. 2018년 트럼프가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타냐후거든요. 네타냐후고? 예, 나타냐후가 2018년 테헤란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핵 문서를 가져왔고 예. 그거를 트럼프 측에 보여줬고 예. 트럼프니 보십시오. 이란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바마가 해놓은 거 안 됩니다. 탈퇴하시고 다시 탄도미사일 제한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주변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런 대리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단해야 되고요. 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거 다 포괄해서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타냐후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타냐후 말고는 트럼프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타냐후의 다 작품이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의 중동 한 번도 문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성공한다면 이란 핵무기의 아버지는 나타냐후다.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는 나타냐후다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네. 모든 건 거기서. 네, 2018년에 탈퇴하게 만들었죠. 예. 탈퇴하면서 이란은 지금 핵문턱 국가가 됐죠.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몇 주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누가 악화시켰냐고요? 트럼프와 나타냐후예요. 그럼 지금 변수가 트럼프가 아니군요. 네타냐후가 있는 한은 이 전쟁은 안 끝나겠군요. 중동 전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렇다면 마냥 예. 나타냐후가 계속 전쟁을 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차피 트럼프에게도 부담이 되죠. 계속해서 무기를 대줘야 되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체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로도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고 얘기는 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전쟁을 끝낼 것이고 특히 이제 하마스와 헤즈볼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죠. 사우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를 바이든이 계속 추진했는데 예. 그게 이제 하마스와의 전쟁이 나면서 사실 거의 멀어졌죠. 예. 그런데 사우디는 계속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고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뭘 해줍니까? 상호 방위 조약.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 해주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만 지금 공급해왔던 최신 무기를 사우디에게도 달라. 사우디가 요구하는 바잖아요. 요구하는 바죠. 예. 그 다음에 민수용 핵 개발도 해달라. 야,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우디가 계속 원하고 있고 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낫죠. 본인한테 큰 업적이 되니까. 예. 그렇다면 근데 새로운 조건이 생겼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비전을 이스라엘이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로워져 어려워졌어요. 사우디가? 예. 전쟁이 났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워낙 좀 커졌기 때문에 지금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한 해법을 줘야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도장 찍을 수 있는 상황이죠. 나름 큰 형님 격인데 중동에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계속 추진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거 하려면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이란과의 핵 협상이 본인 생각대로 잘 가지 않는다면 예.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책을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 예. 그다음에 즉흥적. 예. 완전 트럼프인데 그러니까 협상을 했는데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해 제스처를 전혀 보내지 않고 이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우리 도와줄게. 우리 이번에 뭐 해줄게. 이렇게 좋은 말로 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안 나오면 뭐 안 하겠다. 뭐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란이 안 나오게 되면 결국 이란은 경제 제재를 못 풀겠죠. 예. 경제 제재를 못 풀면 이란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겠죠. 네.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예.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겠죠. 예. 그럼 트럼프가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격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가셈 솔레이마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이란이 설마 미국하고 한판 붙자고 생각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어. 뭐 이란으로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자 경제 제재 안 되고 핵 협상 안 되고 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 경제 제재를 받고 그럴 거냐? 그렇게 그냥 죽을 거냐?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럴 이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사실 중동 지역은 다시 화약고인데 완전 예, 화약고.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 그래서 저는 아. 어쨌든 트럼프가 1월 20일 백악관 들어가서 사실 지금 아직 진영도 구성이 안 됐어요. 지금 누가 국무장관이 될지 누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단 마이크 폼페오하고 닉 헬리는 예. 빠졌어요. 음. 안 시킨다 그랬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친이스라엘 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충격입니다. 사실 마이크 폼페오하고 닉 헬리가 뭔가 한 자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이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될지 모르는 상당히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고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진영에 갇혀지려면 최소한 1월 20일 백악관 들어가서 한 6개월이 지나봐야 그다음에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대략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가장 큰 변수이자 걸림돌이자 그 궁금한 게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페제스키안. 네네. 나름 굉장히 온건하고 네네. 좀 합리적인 스타일의. 네. 그때 우리가 박현도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야, 이거 약간 선수급인데 뭐 이런 느낌이 박현덕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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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새로운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역할을 해주기를 다 기대를 했었죠. 근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왜? 이란이 10월 26일 날, 10월 1일 날 이스라엘 다시 공격했잖아요.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예.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다시 10월 26일 날 이란 내 20곳을 전투기 100여 대를 띄워서 기습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또 복수한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되기 선거 전에 복수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지금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지금 이란이 재차 보복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할지 다시 고민 중인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선 전에는 재차 이스라엘 보복한다. 그래서 개혁파와 강경파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란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다. 더 커졌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2번이나 공격을 했어요. 본토 공격을.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뭐 2번이나 공격했기 때문에 자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된다. 여기서 더 참고 개혁 개방으로 가고 미국과 핵 협상을 다시 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이란이라는 국가가 정상 국가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강경파에서는 그거 들은 채 만취하고 이스라엘을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날렸잖아요. 이란도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의 지금 영이 안 서는 거죠. 그 말은 이란 대통령보다 더 높다는 최고 지도자가 그렇죠. 야 쏴라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중동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란 핵 협상인데 그렇습니다. 요거 우리가 저 짤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란 핵 협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뭔지 네.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우리 다시 배워볼까요? 이란이 핵무기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네. 이란은 이란은 아니 그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이죠. 예.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네. 라고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 이란은 아니다. 아 우리는 핵무기의 히읗도 몰라. 예. 우리 핵무기가 뭔지도 보지도 못했어. 우린 뭔지도 몰라. 우린 바보야. 핵무기에 관해서는 우리는 완전 바보야.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IAEA의 사찰을 거부한다거나 아 근데 사찰은 안 받겠대요. 네, 사찰을 지금 최근에 이제 받으려고 해서 다시 IAEA
그로스 이 IAEA 국장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 네. 때 했던 이란과의 그 핵 협상은 뭡니까? 그거는 내용이. 이란이 농축을 예. 3.5%, 3.6% 이하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아.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라는 거 하는 건 이란은 우리는 몰라 이거 있는데 무슨 그 상태가 있어요? 아니 3.5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그 정도로 하지 않고 네. 그 상태로 프리즈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과학적인 목적, 학술적인 목적으로 원자로를 계속 돌리는 건 괜찮은데 원자력 발전소는 있는데 예. 있고. 우리는 그럼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라 그냥 연구해 보는 거야. 그렇죠. 연구를 계속하는 그런 작업만 하겠다. 농축을 그렇게 높게 하지 않겠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중단을 시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농축을 시도하기는 해봤어. 예, 예. 그러나 학술적인 목적이야가 그리고 이란의 입장이야. 계속해서 이제 아. 주기적으로 IAEA 사찰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인스펙션 하는 오바마 거죠. 때 하기로 했는데 예. 했는데 잘 했어요. 뭐 3년 지나 18년은 트럼프가 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란이 뒤로 핵무기 개발하는 걸 못 막는 못 툴이다. 막는다. 라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설득을 했고 설득했다. 거기에 설득당한 트럼프가 탈퇴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 발전만 문제가 아니라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 탄도미사일 기술이 너무 좋으니 탄도미사일은 핵을 싣고 날아가는 예, 택배 차량인데 그것도 있고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맞으면 지금 이스라엘도 탄도미사일 다 못 막잖아요. 이건 세계 어디를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리 조직 대리조직 뭐예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예. 예멘의 후디, 예. 시리아, 그 다음에 이라크, 하마스 이거 대리 조직 지원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 협상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 근데 이란이 이걸 받겠냐고요. 당연히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죠. 핵 하나만 포기해도 지금 아까운데 뭐 이거 다 왜 이란이 탄도미사일 만드는 이유는 이란이 공군력이 없잖아요. 그럼 예. 대체제가 탄도미사일이 전략적 무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도 그 탄도미사일을 쏴야지 그렇죠. 공군이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못 나가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포기 못한다.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란이. 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란하고 트럼프하고는 맞을 수가 없었죠 2018년 이후에. 그럼 이번에 이제 협상을 할 텐데 그 이번에 조건은 트럼프가 무슨 조건을 걸겠냐고요. 그 싹 다 없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다시 걸면 예. 이란이 핵 협상이 안 나오죠. 핵만 딱 가지고 해야 되지. 탄도미사일 뭐 대리 조직 이런 얘기하면 됐어요. 그럼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탈퇴하면서 제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제재가 시작됐고 예. 이란은 다시 경제 제재를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돈도 못 돌려주고 있다가 최근에 돈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그 중동은 다른 데와 달리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뭐 하면은 끝내버릴 거야. 네. 아니 근데 그랬다면서요. 그래도 네타냐후한테 나 너랑 되게 친한데 내가 취임식 직전까지 전쟁은 이제 그만하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희망 사항을 얘기한 거고 그게 아직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미리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 말을 들어줄 이유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성이 있지만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란은 핵을 갖고 싶겠죠? 저는 거의 뭐 100%라고 보죠. 없다 그죠? 예. 왜냐면 그게 있어야 아니 갖고 싶은데 지렛대가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턱 국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훨씬 전략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해요. 가지는 것보다는. 칼 뺄까? 칼 뺄까? 왜냐하면 가지면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NPT 가입도 해 있기 때문에 이란은 가지면 훨씬 국제사회에서 받는 제재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외교적 문제가 더 훨씬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핵 문턱 국가 요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카드로 이용하는 게 훨씬 이란에 전략적으로 유리하죠. 협상의 카드로 그거를 미국도 알고 있죠. 여기서 스톱시키는 게 미국의 목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뭘 다 경제 제재 얻어내고 경제 제재 해제 얻어내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정부는 오바마는 우리 말 잘 들으면 떡 줄게 빵 줄게 이러는 거고 트럼프는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결국 같은 거 요구하는데. 같은 걸 요구하는데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죠. 그러네. 우리가
그러니까 왜 삼성 한테 하이닉스한테 왜 보조금 주냐? 관세 때리면 보조금 안 줘도 지들이 들어올 걸. 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네. 방식이니까. 이란이 무서워하느냐 안 무서워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근데 그럼. 이란은 제일 지금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는 가장 까다로운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알고 이란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니네 뭐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든 뭔가 우리는 날려버려 보여줬잖아요. 이게 무슨 테러 단체 수장도 아닙니다. 정규군의 엘리트 부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넘버 2예요. 예. 이란의 넘버 2. 넘버 2에 가까워요. 대통령이 있지만 네.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한 군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넘버 1도 우리가 7년 쳐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넘버 2를 그냥 벌건 대낮에 네. 바그다드 공항에서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래서 막 이란이 그때 트럼프한테 난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되고 나니까 뭐 이란 언론에 난리잖아요. 살인자가 대통령이 됐다부터 해서 이란에서는 난리죠. 안 풀리겠네 그럼. 거기도.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중동은? 저는 전체적으로 저의 분위기는 좀 그런데 어. 우리 핸도 팍 교수님의 예, 교수님은, 분위기는 그래도 뭐 트럼프가 해보려고 할 텐데 네. 비즈니스맨이고 좀 이렇게 잘해서 이란을 좀 잘 달래서 좀 해보는 게 기회가 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달랠 거면 지난번에는 왜 안 달랬을까 생각해 보면 달래면 나중에 달래더라도 일단 치는 게 트럼프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들어와서 얌전히 좋게 이란에게 지난번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요거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겠습니까? 네, 요거 한마디면 되거든요. 그거 안 트럼프. 해요. 아니, 두 번이나 미안하잖아요. 핵협상 일방적으로 탈퇴했지. 혁명수비대 사령관 죽였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 안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만 해도 이제 한숨만 접어주면 요게 잘 풀릴 텐데 원래. 요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둘이만 있는 자리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클로즈 안 보이는 자리에서는 할 텐데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중동은 쉽지 않겠군요. 그러면 어. 이란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더 여기저기 세게 나올 거고. 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란의 선택지. 네. 페제스키안식 개혁 개방으로 갈 거냐. 갈 거냐? 계속. 페제스키안식 이게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일단 하나 그렇게 남겨두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지금처럼 현상 유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나 예멘에 있는 후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네.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하고 대신 나타냐후가 만들어 놓은 덫에는 빠지지 않는다. 즉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한다. 그렇게 해서 이란이 얻는 건 뭐예요? 아 미국과 전면전하면 끝나죠. 아 그러니까 일단은 네. 더 좋아지는 건 포기하고 현상 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개혁 개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상 유지도 힘들어. 특히 이제 탄도미사일 이번에 많이 부셔졌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공격해서 네. 많이 부셔졌죠. 그 다음에 이란이 키워온 대리 조직 있잖아요. 대리 조직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하마스도 망가지고 헤즈볼라도 망가지고. 그러면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뭐냐는 거죠. 새로운 안보 개념을 만들어서 핵무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우리 건들지 마. 네. 어. 그러니까 이란은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탄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정만 내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을 안 내리는 거죠. 2번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시긴 하는 거네요. 그쵸. 현상 유지 이제는 뭐 이란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나 미래에 혹시 이란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남은 옵션이 없다.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수단은 핵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 데가 없어. 선택지가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몰면 안 된다는 거죠.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몰아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동은 쉽지 않겠군요.
우울한. 근데 원래 그랬잖아요. 뭐 원래 그랬는데 중동은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혹시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 2달 지금 1월 20일까지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기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더 이상 그렇죠. 이제 자기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럼 자기도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일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다시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타냐후 총리를 최대한 압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네타냐후가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전쯤에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 예. 무기 전달 늦출 거다. 무기 우리 주기로 한 거 예. 계속 딜레이 시킨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나타냐후 총리가 빨리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다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이스라엘 전쟁 규탄안, 예.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안이 나오면 보통 미국이 비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안 되도록 했죠. 예. 근데 이걸 가만 놔두는 거예요. 기권해버리고 통과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게 바이든도 오바마도 그랬기 때문에 바이든도 살짝 남은 기간 나타냐후에 대한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타냐후 너무 트럼프 당선 좋아하니까 또 짜증나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얄밉죠. 넌 그렇게 좋냐? 뭐 이런. 아니 바이든만큼 나타냐후를 도와준 네, 대통령이 그래.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 전쟁 중에 직접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방문도 했죠. 말은 계속 전쟁 중단했지만 무기 필요한 거 다 대줬죠. 바이든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빨리 전쟁 끝내라는 거죠. 인재 석방하고 근데 무기 계속 대주면서? 무기는 안 대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무기는 대주면서 가능하면 그만두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나쁘지는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무기는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중단은 안 했지만 일부 조금 연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는 자꾸 그렇게 중단 안 하면 나도 뭐 꼭 가만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러는 생각이 나도 드네. 이게 뭐냐는 거 이게. 트럼프는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라면 뭔가 그래도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닐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면 지원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야, 밀어버려 아니면. 그리고 재밌는 게 끝내. 이번에 미국에 있는 아랍계 무슬림계 공동체 커뮤니티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아세요? 트럼프를 지지했죠.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 무기는 안 주시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 하나서 내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트럼프는 무기를 절대 그냥은 안 줄 거야. 그냥 줄 사람은 아니야. 더블로 팔 거야. 돈 주고 사라고 하더니.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를 안 하고 아랍계 무슬림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어떻게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그 바이든이 좀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또 뭔지 재밌는 얘기가 예. 나타냐후가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딱 한 사람 있대 미국 대통령 중에 예. 트럼프입니다. 그게 트럼프요? 케미도 잘 맞지만 두렵기도 두렵다. 그래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역시 그냥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두려움.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 이해관계가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슬림 아랍의 그 테러와 이거를 명분 있을 때 그냥 다 그냥 제압을 좀 해버리자 이제.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지만 레바논 시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지만 헤즈볼라라는 단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금 작전은 충분히 그거는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예. 미국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트럼프만 아니라 바이든은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제일 시끄럽네 중동이. 중동이 제일 시끄럽네. 진짜. 북한은 한참 남았네 이러고 좀 만나려면 거의 멀었어 이제. 알겠습니다. 자, 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중동이 좀 시끄러운 게
그쪽으로 미국이 신경 쓰고 그러는 게 우리 국익에 좀 낫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아니 그런 것 그것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된 범위에 세워야지 지금보다 더 확전되거나 더 문제가 커지면 복잡할 수 있어요. 유가도 그렇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저렇게 밀착하게 되면 사실 뭐 모릅니다. 러시아가 또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란하고 친하고 그럼 북한하고 이란하고 또 무슨 커넥션이 뭐 만들어질지 아 북한이 또 이란에도 또 파병을 해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야. 네. 글로벌한 시대구나. 네, 서강대학교 성혜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